보브찬스크에서 포위된 400명의 러시아 병사들 우위를 점한 우크라이나군. 1년 반 전 우크라이나 군대는 동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당시 작은 마을 보프찬스크의 우크라이나 경찰서장은 자랑스럽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중앙행정 건물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찰서장은 러시아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보프찬스크의 폐허로 급히 뛰어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다시 변했습니다. 포는 6월 16일에 약 400명의 러시아 군대가 하르코프 전선에 있는 보프찬스크의 화학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다고 보도했죠. 우크라이나 국방전략센터는 30명의 러시아 병사가 구출 노력 실패 후 항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포에 따르면 카르코프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 여단들은 효과적으로 러시아 군대의 북쪽으로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수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최소 2개의 대대와 수백 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러시아 군대는 강의 서쪽 기슭에 있는 보프찬스크의 화학 공장을 점령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화학 공장을 기지로 사마 남쪽으로 강을 건너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죠. 포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 자원봉사군단의 9번 소총대대나 36번 해병여단과 같은 부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화학공장 서쪽으로 진격하여 지역의 러시아 군대를 서쪽에 있는 그들의 동료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400명의 러시아 군대가 화학공장 안에 갇혀 대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러시아 군대가 여기서 포위되어 대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갇힌 러시아 병사들 중에서 상당한 피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죠. 지난 주말 러시아 지휘관들은 보프찬스크의 화학 공장 서쪽에 있는 부대에게 우크라이나 군대의 위치를 돌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전략센터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그러한 2번의 시도를 격퇴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구출 시도가 실패하고 러시아 병사들이 대량으로 항복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죠. 포는 큰 규모의 포획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포위나 혼란스러운 철수 중에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부의장 빅토로비치 볼로딘은 타스 통신에 카르코프 지역에 보프찬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에 의해 곧 포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딘은 보프찬스크가 작은 도시이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엄격하게 요새화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또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 요새화된 지역이 공격 병력을 투입할 때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에서 그들은 러시아 군대의 보호를 위해 이동 속도를 줄였다고 밝혔죠. 전쟁 초기에 남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군대에 의해 포위된 후 몇 주간의 저항 끝에 항복했습니다. 거의 2년 후 동부 우크라이나 아디베 폐허에서 방어 실패 후 러시아 연대가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를 포획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따르면 포는 보프찬스크에서의 실패한 작전이 북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 전략에 큰 후퇴를 의미한다고 보도했죠. 러시아는 현재 이 지역에서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자산 공격한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무자비 보복 선언. 미국의 본부를 둔 전쟁연구소 ISW는 최근 우크라이나 군대가 며칠 전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에이타캠스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공격은 각 미사일 대대의 레이더 기지를 타격해 폭발을 일으켰으며 러시아 방공군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스트라한 주의 아투빈스크 공항 근처에서 러시아의 최신형 수-57 전투기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공격 후 수-57 전투기가 여전히 공항에 있지만 손상되었다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보국은 공격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구르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수-57을 사용하여 KH-5, KH-6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러시아 공군은 현재 소수의 수-5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유형의 전투기를 6대 추가로 제작 중이죠. 구르 대변인 안드레이 유소프는
공격 당시 공항에 수-57 전투기가 2대 있을 수 있으며 구르는 사건 이후 손상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사 자산과 물류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군대가 배치와 운송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군대는 수십 대의 드론을 발사하고 최소한 3대의 전략 폭격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주로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을 목표로 대규모 공중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사라 지역의 전략 항공기에서 발사된 KH-101, KH-55 순항 미사일 4대, 풍내에서 발사된 이스칸데르-M 탄도 미사일 1대, 토 지역에서 발사된 킨잘 미사일 1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윙크와 프로스코 아카스에서 샤헤드 131, 샤헤드 136 공격 드론 24대가 배치되었는데요. 이전에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러시아 방공군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45대를 파괴하고 미국이 제조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 미사일 10발을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수-27 전투기와 수-25 공격기를 각각 1대씩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르키우에서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된 대치. RT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키이우가 카르코프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있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지난달 카르코프의 여러 지역에 진입했으며 일부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약 10개의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임명한 카르코프 지역 군사민간 행정부의 비탈리 가네프는 러시아 군대가 보프찬스크 근처에 최근 우크라이나 반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가네프는 러시아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카르코프 지역에서 여전히 전투가 진행 중이며 가장 치열한 충돌은 보프찬스크시와 립시 마을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대방은 예비군을 파견하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무장부대의 강력한 반응에 부딪혔다고 말했죠.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는 카르코프 지역에 공격을 가하여 국경 근처의 여러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러시아의 카르코프 지역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부터 국경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목표는 벨고로드 지역을 포함한 국경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막는 것이죠.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때까지 카르코프 지역에서 완충 지역을 설립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과정이 세베키노 마을, 벨고로드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포격으로부터 보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전에 모스크바는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사격 범위 밖에 있는 정착지를 보호하는 비무장 완충 지역을 통해서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피안스크 도시는 러시아에게 상징적이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우크라이나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첫 번째 수도였는데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카르코프 지역에서 점령군을 점차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도 보프찬스크와 립시 근처의 여러 러시아 공격이 격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더 시르스키 장군은 모스크바의 지휘관들이 군사작전의 강도와 지리적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죠.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들은 키이우 군대가 보프찬스크시 주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고 주변 지역의 부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